이 팀장의 최저가 트롯. 안녕하세요. 운송원 멘토 박병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알맨 팀장 이형건입니다. 네, 어김없이 또 돌아온 시간. 네. 최저가 트럭입니다. 예. 그 이제 최근에 워킹카를 찾아서 네. 가 마무리가 되었죠. 예, 맞습니다. 좀 마무리가 된 소감이 좀 어떠세요? 어땠었는지. 다음에 뭘 찍어야 될지 생각해요. 또 새로운 컨텐츠를 또. 뭐 지금 예정되어 있는 컨텐츠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 네. 그러니까 뭐 찾아보는 영상이 될 수도 있고, 네. 또 이제 제가 라이브를 또 생각하고 있는 게, 네. 제가 최근에 이제 블로그에 이제 그 트럭 선택의 기준이라 해서 이제 이 팀장님이 쓰신 네. 그 글 같은 경우에 조회수가 굉장히 좀 잘 나오고 있어서 생각보다 이 예비 차주분들이나 아니면 현직 차주분들이 다시 한번 트럭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많은 것들을 궁금해한다. 그리고 비교를 원한다라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좀 그걸 라이브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 오호. 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영상 한 2편 정도씩 찍었었죠. 그 박동수 네네네. 사장님께서 네. 이번 달 말, 그러니까 1월 말을 기점으로 해서 벤츠를 계약을 했습니다. 불과 일한 지 한 지금 3년 됐나요? 네. 3년 정도 만에. 3년 안 되셨어요 아직. 아, 그래요? 네. 벤츠를 또 추가적으로 계약을 하셔가지고 차를 총 2대를 네. 하게 될 건데, 어쨌든 그건 그 차량 같은 경우에 이제 새로 나오는 미러캠이 그렇죠. 달려 있잖아요. 해서 차량 리뷰 겸 한 번 더 뵀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있어서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추가적으로 생각하는 게 네. 저희 최저가 트럭으로 계약하신 분들이 차량이 이제 완성이 된다 그러면은 그분들을 찾아가서 네. 혹시 뭐 불만점은 없었는지 최저가 트럭 할 때 문제점은 없었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갖고도 생각을 네. 하고 있기 때문에 댓글이 막 달리고 있잖아요. 뭐 너네들이 뭐 진짜 그거 갖다가 하면 되냐. 분명히 뭐 먹을 것이 있을 것이다. 이거는 뭐 현직 차주분이 저희가 진행을 해서 차량 뽑았을 때 정확히 알고 계실 거기 때문에 네. 그런 증거물들은 영상으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쨌든 그 뭐 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요. 그만하세요 이제. 빨리 넘어가야 되니까. 기획 중에 있으니까 안 시켜달라고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네. 역시 오늘도 제 말은 다 잘린다네요. 좋습니다. 네. 그 오늘 차량은 원래 다른 차량이었어요. 오늘 촬영하려고 했던 게 어떤 거죠 원래는? 원래는 볼보 트럭이었죠. 네, 원래는 볼보였는데 순서가 볼보쯤 되는 것 같아서. 근데 저희가 최근에 촬영했던 어떤 걸 촬영했었지 우리? 액션트 말고 어떤 거? 그다음 볼보 하지 않았어요? Hey, don't even worry about it. 스카니아를 또 이제 다시 한번 그치, 보려고 그치. 했는데 네. 왜냐면 지금 P280에 대한 네네네. 문의량이 굉장히 많아져가지고 네. 그거를 할까 했는데 볼보 댓글에 그 200호 200호를 문의를 주셔가지고 저희가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200호를 좀 빼먹었었구나. 왜냐면 이제 시장 점유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기 때문에. 그치. 근데 분명히 또 찾으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오늘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어떤 차인지 좀 안내를 좀 해주시죠. 일단은 이름은 200호 슈퍼 유로 카고. 아니 광고를 먼저 봐야 될 거 아니야. 광고 같은 느낌의 그 차 소개 영상. 자, 그러면은 일단 광고를 보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뾰로롱. 네. 어쨌든 보고 왔습니다. 네, 그 200호 왜 이렇게 좋아하셔? 200호 유로카고죠. 네. 200호 이름은 유로카고. 네. 저는 뭐 다른 이름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냥 유로카고가 끝이었어요. 네,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에 들어오는 게 280마력짜리하고 320마력짜리. 그래서 네. 280마력이 유로카고고 320마력짜리는 슈퍼 유로카고. 슈퍼 유로카고. 네. 그 해당 질문 올려주신 분은 해당 그 슈퍼 유로카고를 남겨주셨는데 일단 저희가 200호라는 브랜드를 좀 처음 알아보기 때문에 브랜드부터 좀 알아보도록 할까요? 그렇죠. 브랜드. 어떤 브랜드인가요?
이베코는 일단은 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피아트. 피아트. 예. 피아트. 그 이쁘죠? 피아트사가 이제 뭐 엔진도 만들고 해갖고 우리나라한테는 좀 친숙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업체인데 피아트 안쪽에 소속되어 있는 CNH 인더스트리얼이라는 곳에 속해 있는 회사가 이베코였어요. 근데 이제 그 피아트가 이제 크라이슬러랑 합병을 했죠. 네. 인수 합병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CNH 인더스트리얼이 떨어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독립된 자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네. 이 이베코는 이제 CNH 여기에 속해 있지만 우리한테는 이제 이베코라는 이미지가 좀 더 강하기 때문에 이 이베코라는 회사가 그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점유율이 좀 낮은 편인데, 그렇죠. 근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절대 점유율이 낮은 회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연간 이제 화물차만 봤을 때 화물, 트럭, 뭐 버스 이런 것들이 다 해당이 되겠죠. 네.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은 연간에 15만 대를 생산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작지 않네요. 작지 않은데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연간 15만 대가 기준점이 얼마나 될지 모르시기 때문에 잠깐 이제 비교할 수 있는 예시를 들어드리자면은 네. 타다데우 상용차 알고 있죠? 네. 타다데우 상용차에서 1년 동안 생산하는 차량이 대략적으로 1만 대가 조금 넘어갑니다. 1만 대가 조금 넘어가는데 이베코 같은 경우에 전 세계적으로 15만 대를 생산을 하고 있다. 그래서 15배나 작은 회사는 아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도 약간 좀 역사에 대해서 예. 좀 알아봤는데 네. 일단 94년도에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어요. 그쵸. 처음 들어왔을 당시에 굉장히 이제 힘이 좋다. 이거 하나의 장점이 있었어 가지고 지금 얘기하면은 뭐 땡땡 특수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그 회사에서 얘는 처음에는 덤프로 들어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95년 6년쯤에 맞아요. 이제 트랙터로 네. 좀 더 들어오면서 얘네들이 굉장히 힘이 좋다. 그래서 뭐 보통 이제 스카니아나 볼보나 뭐 제가 뭐 비판하는 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는 같은 왜냐면 좀 더 트럭으로 저희가 친숙했던 곳이잖아요. 볼보나 그렇죠. 스카니아 같은 경우에는 같은 일을 하면서도 약간 좀 한 뭐 10만 이상, 뭐 100만 이상이 되면은 뭐 차가 대폐차가 이루어져야 되고 이런 현상들이 볼보나 스카니아에서 있었는데 이베코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95년식이 지금도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내구성이 높고 힘 자체가 그때 당시에 적재 톤수가 200톤이 넘었다고 해요. 200톤. 카고 트럭이요? 카고는 아니고 트랙터예요. 트랙터. 트랙터에.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그런 어떠한 굉장히 많은 적재량을 실을 수 있는 유일한 차였다라고 보면 되는데 단점이라고 하면은 힘이 무지막지한 대신에 기름을 그냥 미친 듯이 소모한다고 해요. 그 지금 현재 쓰고 있는 피아트 엔진이 이제 우리가 이제 아마 차주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피아트 엔진이 힘도 좋고 다 좋은데 네. 연비가 개똥이라서 그래서 별로 안 네. 좋아하기도 하지만 근데 또 힘을 또 찾는 사람들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필요한 곳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그 해당 200호 네. 차량을 쓰시던 분들의 말에 의하면은 별명이 200호. 그러니까 한글로 200호였대요. 그러니까 숫자로 하면 200호. 지어낸 거예요? 아니요, 진짜로. 그때 당시에 이제 쓰시는 분이 그만큼 애정을 붙이고 그만큼 많이 쓰였으니까. 개그 치는 줄 알았어. 정말입니다. 찾아보세요. 그때 그 분들을 만나시면은 이런 말씀 많이 들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오케이요. 어쨌든 기름을 버리는 만큼 힘을 썼던 차량인데 이제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거는 카고죠. 그렇죠. 카고 카고죠. 트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또 카고 때문에. 특징을 좀 더 보도록 할게요. 지금 그리고 이베코에 대해서 하나 더 이야기할 게 이베코가 지금 저기 그 독일하고 이탈리아하고 이쪽에서 좀 좋지 않은 소식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 배기가스라고 하죠. 그 이제 경유를 쓰는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이 배기가스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배기가스의 양을 조절을 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어갖고 피아트, 크라이슬러와 그다음에 이제 그 이베코 요게 지금 그 유럽에서는 압수수색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네, 이게 한 지금 6개월, 한 7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뒤로는 아직 소식이 없기 때문에 네. 추가적인 정보를 얻을 수는 없었고 일단은 지금 그렇게 또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 네.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그 결과가 혹시 뭐 트럭 생산이 중단이 되거나 아니면 뭐 회사의 부도라든가 파산이라든가 뭐 기타 이런 상황으로 그 정도는 이어지지는 않겠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저도 이제 그 이베코라는 브랜드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너무 작게 쓰이기 때문에 그리고 판매량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 괜찮은 건가? 뭐 판매량이 당연히 많아야 그만큼 데이터도 쌓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을 했었는데
방금 이 팀장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연간 15만 대를 그렇죠. 하고 그 차가 다 어디 가냐를 제가 또 추가적으로 보니까 사우디 쪽으로 많이 가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다 나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사우디 쪽에 가시면은 굉장히 많은 트럭들이 쓰이게 되어 있는데 거기서는 이제 1위가 벤츠 그리고 2위가 200호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뭐 나름 역사도 깊고 사용처도 많고 다만 전 세계적으로 많이 보급이 된 그런 그렇죠.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만 조금 박하게 좀 처해져 있다. 이게 정말 순전히 광고 효과죠. 그렇죠. 광고 효과가 조금 미미하나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라는 것들도 있겠죠. 어쨌든 오늘 또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해당 오늘 저희가 가져오는 모델은 어떤 특징이 좀 있을까요? 일단은 그 320마력의 차량 특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즘에는 그 적재함 길이가 10m 20까지 많이 지금 나오고 그렇죠. 있잖아요. 많이 쓰이고 있죠. 근데 200호에서 나오는 차량들은 10m 20까지 길이를 늘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애초에 축간 거리가 최대치가 이제 6,570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그 뒤로 그 10m 20까지 늘릴 수가 없고 통상적으로 많이 늘려야 한 9m 75 정도 여기까지만 늘어난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또 특이점으로는 옵션 네. 사항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뭐 네. 물론 다른 외제차들도 다 똑같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국내에서 생산되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 옵션을 넣고 저 옵션을 넣고 주문 제작이라는 걸 또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해외에서 이제 차량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 옵션 사항을 선택을 할 수가 없고 기본적으로 옵션이 정해져서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트림이 여러 가지가 나눠져 있지 않고 하나의 트림으로만 한다라는 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일단은 그 대표적으로는 그 320마력 차량 같은 경우에는 뒷타이어가 295 사이즈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네. 그래갖고 지금 축 가격이 대형 축에 속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9m 70까지 나오는데 또 축은 또 대형 축을 쓰네요. 그렇죠. 아. 네, 근데 뭐 외제차들이 다 그러니까. 네네. 네. 또 하나 말씀드릴 게 그 기본 옵션 사항이 이제 어느 정도 정해서 온다고 얘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갖고 그 차량이 정말 진짜 완전 기본만 들어가 있다 이런 건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기본 옵션 사항에 알루미늄 휠은 뭐 이런 것들 다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무시동 히터나 그다음에 기타 이제 또 필요한 게 안전 장치들 뭐 차간거리 유지 장치나 아니면 이제 긴급 제동 시스템 그리고 네. 차선 이탈 경고 장치 이런 것들은 다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열선도 적용돼 있고 다만 이제 통풍이 없어요. 통풍 통풍이 시트가 없다. 없고. 예. 저희를 좀 타는 이 팀장의 경우에 좀 힘들겠네요. 엉덩이에 땀 많이 차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이제 옵션 사항이 딱 정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그러면은 가격에 대해서 좀 시작하기 전에 네. 그 전에 이제 그 제가 아까 한창 이 팀장한테 물어봤던 건데 네. 이 SCR 그리고 EGR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른 부분이 200호에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 200호의 이건 또 특징인데 200호 특징 중에 하나가 하이 SCR이라고 해갖고 네. 배기가스 순환 장치가 빠져 있어요. 이 말인즉슨 그 보통 이제 아까 말씀드린 EGR이라고 했던 거는 배기가스 순환 장치라 해갖고 이 그 화물차 경유를 태울 때 나오는 질소 산화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지금 최소치로 줄이기 위해서 뭐 유로부터 시작해서 유로 2, 3, 뭐 4, 5, 6 이렇게 가고 있는데 보통 이제 그 질소 산화물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장치가 EGR, 그 배기가스 순환 장치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네. 엔진에서 나오는 그 연소된 그 찌꺼기들이 나왔다가 그대로 그 DPF 장치를 통과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중간에서 한번 순환을 시켜주는 거예요. 다시 연소실로 들어갔다가 그렇죠. 다시 연소실로 들어가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 연소실에서는 뭐 물론 이제 기름 찌꺼기가 들어오니까 네. 연비적으로 더 좋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거기에는 찌꺼기들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질소산화물 찌꺼기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연비가 오히려 좀 떨어지는 효과를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친환경에 점점 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 장치를 쓸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 이 200호에는 하이 SCR이라 해갖고 네. 이 EGR 장치가 빠져 있는 것을 우리가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EGR 장치가 빠진 대신에 이제 뭐 DPF로 전부 다 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는 뭐 중간에 한 번 더 여과해야 되는 부분들이 제외가 된.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연소실 내부 사정으로는 더 좋은 거네요. 더 좋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제 그 배기가스 순환 장치가 달려 있으면은 한 번 태워진 공기, 즉 찌꺼기가 들어간 공기가 새 공기랑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연소 자체가 좀 불완전 연소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이제
이 EGR 장치가 빠져 있으면은 네. 배기가스가 다시 한번 돌아가지 않잖아요. 그렇죠. 배기가스는 나온 그대로 다 나가고 대신에 이제 깨끗한 공기로 그 이제 연소실을 태우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 연소가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네. 애초에 그냥 한 번에 할 때 네. 찌꺼기를 최소한으로 내보내고 그걸 DPF로만 걸쳐서 그냥 바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보면은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그렇고 네. 단기적으로 볼 때도 연료 연비 상승이 효과가 좀 더 있을 것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관리 측면에서 좀 더 좋을 것이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뭐 의문을 가지고 아니면은 뭐 이제 그렇게 길게 이제 차량을 타신 분들이 뭐 아직 많지 않기 때문에 좀 더 봐야 되겠지만은 제가 이제 아까 봤을 때는 그 테스트 과정이 한 150만 킬로를 뭐 산지라던가 아니면 기존 도로에서 직접 200호가 진행을 해봤다고 하니까 좀 더 신뢰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도 신뢰감은 많이 갑니다. 왜냐하면 이제 엔진 자체를 좀 깨끗하게 쓸 수 있으니까. 다만 이제 그 관리적인 측면에서 볼 때 아마 DPF 장치를 조금 더 자주 갈아줘야 되지 않을까. 혹은 이제 강제 세팅이 좀 더 자주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이제 찌꺼기들을 수월하게 배출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네. 근데 이 부분에 있어 갖고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200호를 오랫동안 탄 사람이 없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잘 모르는 부분이라 생각을 네. 할 수가 있겠고요.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은 그 EGR이라고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EGR 장치에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질소 산화물을 네. 질소 산화물이 나온 그 공기들을 엔진룸에 그 강제적으로 이제 끌어오다 보니까 그 네. 이제 배기가스가 들어가는 통로나 이런 것들에 찌꺼기가 많이 쌓여서 이게 막히는 현상들이 또 발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과도한 압력이 발생이 되면은 엔진이 자연스럽게 그 이제 멈추게 되는 뭐 그런 현상도 좀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요런 부분에 있어 갖고는 아마 EGR이 빠진 게 가장 큰 강점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굉장히 저는 큰 장점이라고 보면 될 수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네. 또 어떻게 보면 서론이 굉장히 좀 길었는데 네. 바로 또 금액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기본적인 차량 가격을 살펴보면은 네. DC 330만 원 정도를 포함을 해서 네. 1억 870만 원이라 보시면 될 것 1억 같습니다. 870만 원. 예. 근데 DC가 그렇게 크진 않네요. 크지는 않습니다. 네, 네, 그 330만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네네. 네. 어쨌든 1억 870만 원에다가 그다음에 네. 추가격은 한 대형차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1,350만 원이 될 거고요. 그리고 특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특장 가격이 좀 올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예. 네, 자재값이 좀 올라가면서 아무래도 그 가격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해서 일반 윙바디 그냥 진짜 깡통 윙바디를 달았을 때 최저가 1,700만 원에서 부가세 별도 그러면은 총 도합해서 1,870만 원이 될 겁니다. 네네. 그러면은 이것들을 다 합치면은 그래서 1억 4,090만 원인데 마찬가지로 이제 부가세를 제외하면은 그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이 1억 2,8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저희가 똑같이 다른 네. 차돌이랑 적용시켰던 그대로 69개월 할부 기준점 해서 3.9% 가정을 하면은 네. 월 할부금이 207만 5,480원이 되겠습니다. 207만. 예. 야,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저희가 여태까지 했던 중형차 중에서는 부가세를 제외했는데도 조금 높은 편에 속하긴 그렇죠. 합니다. 예. 높은 편에 속하는데 과연 그 정도의 메리트가 이 사용자분들에게 다가오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신청을 해주셨겠죠. 그렇죠. 네. 네. 보통 일반적으로 같은 동일 사이즈를 국산차로 짜봤을 때랑 네. 거의 월 할부금이 한 4, 50만 원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 정도 차이가 지금 나를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 정도가 이제 날 건데. 축 가격에서도 지금 거의 한 1,000, 2,000 정도 차이가 나고 그다음에 네. 이제 그 차 자체에서도 이제 할인이나 이런 것들이 국산차들이 조금 더 좋게 받을 수도 있고 애초에 차량 가격 자체가 좀 낮다 보니까 네. 그 부분에서 아마 차이가 벌어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네. 어제 뭐 오늘 200호에 대해서 네. 좀 알아봤고요. 이외에도 뭐 200호에도 그렇다고 해서 이제 중형 카고 라인 네.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지속적으로 저희가 또 들어오는 그렇죠. 견적 요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아보고 네. 좀 더 추가적으로 또 재밌는 사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네. 가지고 올 예정이고 저희 최저가 트럭이 점점 반응이 또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조금씩 뭐 예를 들어서 역사라든가 아니면 실제 사용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취합해가지고 코너 자체를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보는 즐거움이 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무리할까요? 네. 네, 이상 운송원 멘토 박병철이었고요. CR맨 팀장 이형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팀장의 최저가 트럭.